조가제TV 성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8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28일에 있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이 압수수색이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위법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준항고라는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 또는 구금 등의 처분을 당한 사건 관계인이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인데, 이 압수수색의 그 내용과 절차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범죄 혐의는 윤석열, 김건희와 공모해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인가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는 당연히 공천권을 갖고 공천의 최종 결재권자이죠. 아니, 당대표가 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김건희와 공모를 했다고요? 이건 전 국민이 웃을 일이죠. 아니,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이준석을 미워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참 더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쫓아냈는지 전 국민이 봤습니다. 그런 관계였는데 윤석열, 김건희와 공천을 두고 공모를 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인지 이 범죄 혐의에서부터 이거 정말 무리수구나 라는 게 짐작이 되는데, 자, 좀 더 보시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자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정철 최고위원이 지난 30일 기자들 앞에 이 압수수색이 얼마나 내용상에 있어서 또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지를 낱낱이 브리핑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특검의 수사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백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건 비단 국회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첫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다. 즉, 영장에 피의 사실이 쭉 적혀져 있는데 그 피의 사실의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피의 사실이다. 나머지는 전부 이준석 의원은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영장에 여러 혐의들을 쭉 적었는데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들이고 하나만 피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 한 가지는 다 아시다시피 2022년에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 그 부분에 대한 피의 사실이다. 그 피의 사실의 구성 요건은 윤석열, 김건희와 공모해서 공천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다라는 내용이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자,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공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인 게 이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위력이라는 말을 협박으로 바꿔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협박을, 즉 위력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는 그럼 누가 되는가? 자, 영장에 적시된 것은 국민의힘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협박에 의해서 피해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피해자라는 건데, 그런데 협박죄의 객체는 법인이 될 수가 없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 건가?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사람, 즉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피해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준석이 가해자인 동시계의 피해자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범죄 혐의로 구성한 것 자체가 너무 무리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영장에 기재된 피의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피해자라면 그 위력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법인은 무채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없다.
그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 대표가 위력의 피해자인 것이다. 위력의 피해자가 공범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구속 여건에 해당성이 없다. 만약 법원에서 이런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판례를 찾아보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절대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는데 법원에서도 이걸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대충대충 발급한 영장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적시된 대부분의 피의 사실 내용 중 하나의 피의 사실, 그것만 이준석 의원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 피의 사실 역시 아까 얘기했듯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자, 그러면 전부 참고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자, 피의 사실에 연관된 혐의도 말이 안 되는 혐의인데 나머지 사건은 전부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을 쭉 적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참고인, 여러분이 참고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라. 내가 어떤 범행 사실을 목격했다. 어떤 범행 사실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 참고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가족, 거기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압수수색하고 모든 컴퓨터를 다 몽땅 압수수색한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참고인, 예를 들어 목격자라고 생각하면 아니 목격자가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바탕으로 갑자기 집과 모든 사무실, 의원회관 사무실, 그 안에 있는 보좌진들의 컴퓨터 이런 거 몽땅 열어보고 몽땅 검색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에 106조와 109조가 있다. 106조의 압수 역시 109조의 압수 역시 모두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 수색도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 수색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보좌진들의 PC는 2022년도와 상관없이 2024년도에 당선이 돼서 첫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실로 마련된 것들이고 모두 국회에서 새로 마련해 준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인턴 직원의 컴퓨터에도 그런 사실을 관련성이 있다는 걸 밝힐 수 없다. 아니 인턴 보좌진들의 컴퓨터까지 왜 뒤집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절차 어떤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검찰이 그 관련성을 직접 소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좌진들의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의 제기했고 진술서까지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컴퓨터를 까서 일일이 검색하고 과거 김웅 의원 사건에서와 같이 사건과 무관한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결국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헌법상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이건 인권 침해다라고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자, 압수수색할 때 각 보좌진들의 컴퓨터, 인터넷까지 모두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업무 자료, 회계 자료까지 다 검색했다라는 것이죠. 범위를 상당히 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피의 사실, 즉 영장에 적시된 피의 사실과 연관된 자료만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데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그 파일을 다 열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일이 다 열어보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바꿔 생각해 보면 모든 개인 파일을 다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데 이걸 다 열어본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도 피의자가 아니고 목격자와 같은 참고인인데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게 가당키는 한 일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의 문제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정말 공천, 당 대표로서 당연히 공천에 관여해야 되고 공천 결정 권한이 있는 자인데 이걸 공천에 개입한 것을 범죄로 본다라는 것도 황당하고 윤석열, 김건희와 공모했다라는 것도 황당한데 이런 압수수색, 게다가 아니 당대표입니다. 자택, 사무실, 국회의원, 의원회관실까지 이렇게 덮쳐서 이런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 이게 일반 국민이었으면 얼마나 더 억울한 일을 당했겠는가. 우리나라 정말 이 압수수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네, 무리수라는 거죠. 괜히 무리하니까, 아니, 보복수사 아니냐, 어떤 이재명 아들 젓가락 발언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듣게 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의 무리수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어떤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